무지개 산의 비밀. 글을 쓴 소야 가오루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연극을 했고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하야시 아키코 역시 일본 작가이며 작품으로는 이슬이의 첫 심부름, 순이와 어린 동생, 달님 안녕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사치는 무지개 산을 정말 좋아하는 산 아이입니다. 산에 사는 것들이랑 친구가 됐고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도 알아듣습니다. 어느 날 산 꼭대기에서 빨간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치는 할머니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무지개산에 큰일이 났고 이건 무지개산의 아주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힘이 쏙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치에게 폭포에 가서 여우 할아버지를 만나라고 합니다. 사치는 길을 안내하던 겨울잠지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너도 밤나무 숲 어귀에서 겨울잠지는 주황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때 올빼미를 봤습니다. 사치는 어렸을 때부터 올빼미가 무서웠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냇물에는 물이 없어지고 시커먼 버섯이 대굴대굴 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 때문에 폭포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사치는 노란빛 속에서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도토리 숲인데 땅바닥에는 도토리가 한 톨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두빛이 숲속을 비추며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퍼부었고 사치는 나무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나무는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올빼미가 나타나 이상한 빛이 나갔고 물이 말라버리고 도토리가 없어진 것은 모두 사치 탓이라고 했습니다. 올빼미가 원숭이 3마리를 부르자 원숭이들은 사치를 덩굴풀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겨울잠지가 나타나 덩굴풀을 갉아서 잘라주었습니다. 폭포로 가고 있을 때 초록빛이 비쳤습니다. 초록빛은 점점 파란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드디어 폭포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폭포 밑에 작은 물 웅덩이가 남아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치는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사치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떠와 약풀과 함께 여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기운을 조금 차린 여우 할아버지는 사치를 동굴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바위가 층층이 쌓여 있고 꼭대기에는 맑은 보랏빛 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돌은 무지개 산의 생명의 뿌리이고 오랫동안 빛을 내뿜어 왔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빛을 내면서 산의 물을 내뿜어 주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쳐버려서 빛마저도 하나씩 도망쳐버렸어. 보랏빛 하나만 남았구나. 보석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단다. 사치는 보석돌에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치는 보석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치는 보석돌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가만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쿨쿨 잠자는 빛은 밝게 빛난다네. 잠자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란다네. 자장자장 쿨쿨. 노래를 7번 부르자 돌은 점점 무거워졌고 전보다 더 강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치는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석들에서 7색깔 빛이 흘러나와 쏟아졌습니다. 사치는 눈을 번쩍 떴고 여우 할아버지는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힘차게 펄떡 뛰어올랐습니다. 보석돌에서 콸콸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폭포는 다시 이전처럼 기운차게 노래하고 있었고 새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빼미가 나타나 빨간 열매가 들어있는 사치의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심술쟁이 원숭이들은 버섯과 밤토를 바구니에 놓고 갔습니다. 사치는 고맙다고 소리쳤습니다. 사치는 단숨에 할머니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돌아온 할머니는 사치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멋지게 해냈어. 이제 무지개산의 소중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의미를 찾는 질문. 색깔. 무지개산은 빛깔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물이 흐르지 않고 도토리가 사라졌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빨간빛부터 시작해서 주황빛, 노란빛이 순서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치는 무지개 빛깔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 무지개산을 구해야 합니다. 이 동화책은 무지개 색깔 하나하나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색깔에 대해 생각해 보기 좋습니다. 색깔은 우리의 눈으로 본 느낌입니다. 색깔이 물체에 있는지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색을 보이는 물체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각각의 색은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질문입니다. 산에서 빨간 빛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할머니는 왜 큰일이 났다고 했을까요? 주황색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을 때 사치는 어디에 있었나요? 주황색이 보이는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록빛이 비쳤을 때 사치가 본 동물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은 초록색을 좋아하나요? 초록색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이야기에 나온 보랏빛 물체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색을 볼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보며 그 색을 말한다면 모두 같은 색을 말할까요? 다르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으로 색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색깔 말고도 무엇이 더 있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정확히 읽기. 책을 읽기 시작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확히 읽기입니다. 잘 읽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책의 내용과 읽는 이의 생각을 혼돈하면 글을 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 해석의 오류는 연령과 관계없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경험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들보다 심합니다. 정확히 읽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글에 적힌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대개 책을 읽으면 주관적인 느낌이나 상상을 많이 묻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어떤 느낌이 들었니?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주가 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히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사치는 왜 할아버지 여우를 만나러 산에 갔나요? 올빼미는 폭포를 찾아가던 사치를 붙잡았습니다. 올빼미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사치는 폭포로 가면서 산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치가 알게 된 이상한 일은 무엇인가요? 올빼미는 물이 마르고 도토리가 없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원숭이들은 사치를 덩구의 풀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사치는 어떻게 덩구의 풀에서 벗어났나요? 사치가 폭포까지 왔을 때 사치의 심장이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치는 신발 한 짝에 물을 담아 할아버지 여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산에서 사치는 어떻게 물을 구했나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 여우는 사치에게 보석돌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었나요? 사치는 보석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석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석돌에서 7색깔 빛이 흘러나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장가 노래를 7번 부르자 사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7색깔 빛이 돌아온 산은 어떻게 변했나요? 올빼미와 원숭이들은 사치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무지개 산의 소중한 비밀은 무엇인가요?